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돈을 버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더 어렵다. 노후가 되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신기하게도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거의 줄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의 노후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줄 고정 지출을 줄이는 실전 절약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 천 원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1년이면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이 절약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고정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부터 살펴볼게요.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조금만 줄어도 바로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집안의 전구를 전부 LED로 교체하는 것,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LED 전구는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수명이 길고 전력 소모가 적어서 1년만 써도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두세요. 대기 전력이라는 게 은근히 큽니다. TV, 전자레인지, 컴퓨터, 충전기. 이것만 관리해도 한 달 전기요금이 510% 절약됩니다. 두 번째는 수도요금 절약입니다. 수도꼭지에 절수기를 설치하는 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물줄기가 부드러워져서 사용감도 좋고 물 사용량이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샤워 시간을 23분 줄이는 것도 습관화해 보세요. 물론 빨래는 모아서 한 번에 돌리는 게 기본입니다. 특히 헹굼 기능을 1회만 사용해도 물과 전기를 동시에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스비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은 정말 무섭죠.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7% 줄어듭니다. 그 대신 따뜻한 실내복과 무릎 담요를 준비해 두세요. 보일러는 외출 모드로 돌리고 장시간 외출 시에는 완전히 꺼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새를 막는 문풍지는 난방 효율을 크게 올려줍니다. 작은 비용으로 큰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죠. 네 번째, 식비 절약입니다. 노년기에 식비가 많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자주 장을 보고 남는 음식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장을 볼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적은 메모지를 들고 가세요. 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활용하면 신선한 재료를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반찬이나 고기는 1인분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지출도 줄어요. 외식은 줄이고 대신 집에서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를 34개 정도 준비해 두세요. 예를 들어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채소볶음 같은 메뉴는 재료비가 적게 들면서도 영양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통신비 절약입니다. 통신비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휴대폰 요금제를 점검해서 데이터 사용량이 적다면 요금제를 낮추세요. 그리고 IPTV, 인터넷, 전화 상품을 결합하면 할인 폭이 큽니다.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가 붙어 있다면 바로 해지하세요. 매달 몇 천 원씩 새고 있는 돈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점검입니다. 보험은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중복되는 상품은 정리하세요. 특히 실손보험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장 내역을 비교해서 불필요한 중복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고정 지출 절약은 처음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 절약액은 단순히 아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안전망이 됩니다. 1년만 실천해도 그 차이가 확실히 보일 거예요. 다음 2부에서는 이렇게 절약해서 남긴 돈을 어떻게 굴려야 오래 쓸 수 있는지 연금이자 소득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부에서 고정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배웠죠. 그렇게 해서 매달 조금이라도 남는 돈이 생기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연금, 이자, 그리고 부수입까지 노후의 소득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10년 후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먼저 연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그냥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당장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수령 시기를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1년 늦출 때마다 월 지급액이 7.2%씩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걸 68세로 늦춘다면 월 지급액이 20% 이상 더 많아집니다. 이건 평생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솔직히 관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돈이 사라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자 소득입니다. 예금, 적금, 채권 같은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이자는 안정적인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모든 돈을 한 상품에 넣어두는 건 위험합니다. 적어도 예금과 채권, 그리고 조금은 고금리 적금이나 CMA 계좌로 나누세요. 이렇게 하면 한쪽 금리가 떨어져도 전체 수입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부수입, 즉 부가소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노후에 부수입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있다면 손뜨개, 퀼트,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고요. 요리를 좋아한다면 반찬이나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사진 촬영처럼 취미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의외로 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수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매일 뭔가를 생산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금, 이자, 부수입을 다 합친 총 수입을 계산했으면 그 금액 안에서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입은 수입대로 쓰고 부족하면 적금을 깨거나 빚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노후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출을 수입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총 수입이 200만 원이라면 생활비는 150만 원 안에서 해결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비상금과 장기저축으로 나누세요. 또 하나, 돈을 쓸 때는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꼭 구분하세요. 필수 지출은 주거비, 식비, 공과금, 보험료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고 선택 지출은 외식, 여행, 취미 활동 등 없어도 되는 지출입니다. 이 구분만 해도 돈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연금과 이자는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부수입은 적더라도 꾸준히 만들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힘이 됩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렇게 모은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노후를 위협하는 각종 금융 사기와 그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절약이나 투자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약해서 모은 돈, 연금과 이자로 불린 자산, 그거 잘 지키고 계신가요? 사실 요즘 노후 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물가 상승이나 경기 침체가 아니라 금융 사기입니다. 특히 노년층을 노리는 사기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금융 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와 문자로 오는 사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죠. 예전에는 말투가 어색하거나 억양이 이상해서 눈치챘는데 요즘은 AI 기술을 써서 가족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냅니다. 엄마,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이런 전화를 받으면 진짜 목소리처럼 들려도 무조건 의심하세요. 그럴 땐 전화를 끊고 반드시 본인 번호로 다시 걸어서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같은 공식 번호는 휴대폰에 미리 저장해 두세요. 다음은 투자 사기입니다. 원금 보장에 매달 5% 이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건 거의 100% 사기입니다. 금리가 3%대인 세상에서 매달 5%씩 주는 투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꼭 아는 사람을 통해 접근합니다. 친구의 친구, 교회 지인, 동호회 사람 등 신뢰할 만한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유치하는 거죠. 투자 제안을 받으면 소개해준 사람이 아무리 믿을만해도 무조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은행을 통해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부동산 사기입니다. 노후 자금을 부동산에 넣는 건 나쁘지 않지만 최근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온 급매물이나 분양권을 미끼로 한 사기가 많아요.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반드시 직접 떼서 확인하시고 서류를 읽어줄 수 있는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세요. 서류를 보여주지 않거나 빨리 계약하라고 재촉하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네 번째, 요즘 급격히 늘어난 온라인 사기입니다. 중고거래, 해외 직구, 심지어 건강보조식품 판매까지 다양한데요. 특히 선입금 요구하는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안전결제 시스템이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SNS 광고를 통한 구매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진과 설명이 그럴듯해도 실제로는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사기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늘 급하게 만들고 확신을 주고 숨기게 합니다. 그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에 상의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습관 하나 더,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확인하세요. 모르는 소액 결제가 있으면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차단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또 OTP나 보안카드는 절대 집 안 외부에 두지 말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후 자산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음 4부에서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노후 부자들의 생활 습관과 여러분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자는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노후 부자들은 젊어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좋은 습관을 지켜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노후 부자들의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돈의 흐름을 매일 확인한다입니다. 노후 부자들은 하루에 5분이라도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패턴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 매달 커피값이 10만 원씩 나가고 있다면 이걸 절반만 줄여도 1년에 60만 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들죠. 두 번째 습관, 목표가 있는 소비를 한다입니다. 노후 부자들은 그냥 쓰지 않습니다. 쓸 때는 왜 쓰는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묻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좋은 신발을 사는 건 투자지만 단순히 유행이라서 비싼 옷을 사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게 나의 삶을 얼마나 더 나아지게 할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세 번째 습관, 지출보다 배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입니다. 노후 부자들은 돈을 쓰더라도 배움과 경험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책, 강연, 새로운 기술 배우기, 여행 등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배움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습관, 건강을 최우선으로 둔다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노후 부자들은 매일 일정 시간 운동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이건 단순히 병원비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오래도록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하루 2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 습관, 관계를 관리한다입니다. 노후 부자들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 친구, 전문가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줍니다. 이런 관계가 있으면 사기나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는 안전망이 되죠. 마지막 여섯 번째 습관, 항상 비상금을 준비한다입니다. 노후 부자들은 수입이 일정하더라도 비상금을 생활비와 분리해둡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집수리, 가족의 어려움 같은 상황에서 빚을 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습관들은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몸에 배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 세 달,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재정 상황과 마음의 여유가 달라질 거예요. 이걸로 노후 파산을 막는 돈 관리 비법 4부까지 마무리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하고 여유로워질 겁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돈보다 더 무서운 기억을 잃는 병, 치매를 멀리하는 뇌 건강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